네, 3학년 6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작권 알아서 조심해 주고요.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움짤 하나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낚이는 순간을 외국 사람들이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리가 잡혀갑니다. 한 마리가 쳐다보죠. 뭔 일이야? 하고는 먹이다 하고 또 먹죠. 그리고 잡혀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근대 개혁에 나선 조선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동학입니다. 동학의 주요 사상은 어떤 건가요? 네, 조병갑의 횡포에 맞선 고부 농민 봉기, 그리고 정부군과 싸워서 이긴 황토현 전투, 텐진 조약으로 청일 양국이 출동하여 조선군과 동학군이 체결한 전주 화약, 철군하라고 하자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과 싸운 우금치 전투까지 배웠죠.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배우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개혁을 원하는 거대한 피지배층의 염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염원은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고 그것은 고정관념을 사라지게 합니다. 한번 흔들리게 된 고정관념은 원상복구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지배층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이 갑오개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이죠. 교과서 위쪽에 보면 갑오개혁 1894년, 1895년 삼국간섭, 을미사변, 1896년 아관 파천까지 나옵니다. 1년씩이죠. 아주 긴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주 화약으로 동학군이 전주에 집강소를 설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도 변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정부가 설치한 것은 교정청입니다. 정부도 개혁을 하는 거죠. 동학은 지방에서, 정부는 중앙에서 각각 개혁을 하는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문제입니다. 일본은 조선이 스스로 하는 개혁이 싫습니다. 본인들이 침략하기 좋게 조선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선을 위협하고요, 새 정부를 구성합니다. 새 정부라는 것은 높은 공무원을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총리하고 장관들을 싹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줬으니까 그 사람은 일본의 말을 잘 듣겠죠. 그래야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 생긴 정부는요,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정부와 왕실을 분리하고요,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고요, 세금을 화폐로 내게 합니다. 정부와 왕실을 분리하는 것은 일본의 의도였습니다. 조선은 고종과 민비의 힘이 아주 강했어요. 높은 공무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해도
고종과 민비가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일본은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뇌물을 주든 겁을 주든 조선의 높은 공무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는데 고종과 민비가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왕실을 분리하는 겁니다. 특히 민비를 견제하는 겁니다. 민비가 정부 일에 관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네, 기억해 두고요.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은 갑신정변과 동학의 의지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 동학 모두 신분제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문벌, 특히 갑신정변에서는 문벌을 이야기했었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갑오개혁에서도 1차 개혁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1차는 청일전쟁 중에 진행돼서 실제로 일본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많이 패배시키고요. 이제 항복을 받아낼 것 같으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냐? 네, 일본에 있었던 박용효를 귀국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합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다는 말도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박용효는 갑신정변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개혁파였죠. 그러면 일본의 생각대로 개혁이 될 확률이 높겠죠. 네, 새 내각은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을 하는데 팔도를 23보로 개편하고요. 재판소를 설치하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네, 바로 2차 개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네, 내용만 보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숨은 뜻도 알아야겠죠. 도지사, 여러분 경기도의 가장 높은 사람을 도지사라고 부르죠. 팔도면은 도지사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23부로 개편하면 부의 우두머리, 보통 부는 부사라고 부르는데 부사가 23명이나 필요하네요. 많이 필요하네요. 누가 부사가 될까요? 일본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네, 그렇겠죠.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사법권을 독립시켰다는 건데 지금까지는요, 왕이 임명한 지방관이, 즉 군수나 현령, 수령이 재판을 했습니다.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한 거죠. 이것을 독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임명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대적 개혁이 추진됩니다. 2차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근대적 교육 개혁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당에서 한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일본의 숨은 뜻은 뭐였을까요? 그냥 이거는 선생님 썰입니다. 서당에서 배우는 공부는 한자죠. 한자를 배우는 것의 최종 종착점은 뭐냐면요, 과거 시험의 합격입니다. 이제 과거 시험이 없으니까 서당이 없어지는 게 맞죠. 그걸 떠나서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자연스레 충과 효를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레 왕에게 충성하고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충과 효를 배우지 않고 수학과 영어를 배웁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할 때 조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네, 여러분 내용은 좋지만 속뜻도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역사 탐구를 보겠습니다.
역사 탐구에는 홍범 14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료에서 동학 농민군이 주장했던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을 찾아보라고 활동해 있네요.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6조와 14조입니다. 동학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관리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요구했었죠. 그리고 신분제도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14번이 신분제와 관련된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삼국 간섭과 을미사변입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쉽게 예상 못한 결과였습니다. 전쟁 이유가 조선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전쟁 후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랴오둥 반도하고 타이완을 넘겨받습니다.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의 주인이 바뀐 거죠. 타이완 다 알죠. 중국 아래에 있는 섬나라, 대만이라고도 하죠. 랴오둥은 뭐냐? 요동반도입니다. 이 요동반도, 랴오둥반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한번 위치를 보겠습니다. 네, 북한 위쪽 압록강 건너편이 요동반도죠. 이곳은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고조선부터 고구려까지 많은 내용이 책에 나왔었죠. 이 요동반도가 문제가 됩니다. 일본이 이곳을 차지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일본은 이 요동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를 청나라로부터 받았을 때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싫어하냐? 러시아가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러시아가 저기 하얼빈 위쪽에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땅 차지했던 건 알고 있나요? 네, 러시아는 여기서 남쪽 조선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일본이 만주에 있다면 뭔가 거슬리겠죠. 조선이란 나라는 쉬운데 일본은 조금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이 요동반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에 조금 관련이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입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때? 너희들도 일본이 오면 불편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프랑스와 독일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 일본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전쟁 승리 대가로 받아가는 게 너무 많다. 이게 바로 삼국 간섭이에요. 일본은 랴오동반도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러시아라는 큰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으로 랴오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줍니다. 일본은 손해를 봤을까요? 그럴 리가요. 일본은 돌려주면서 돈을 많이 받아갑니다. 손해볼 애들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좋죠. 일본이 우리 위쪽까지 못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이 어떤 것을 알게 되냐? 네, 일본이 러시아보다 약한가? 왜 일본이 러시아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에게서 벗어나고자 러시아한테 붙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일본이 엄청 놀랍니다. 전쟁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청나라를 조선에서 몰아냈더니 뜬금없이 러시아가 조선에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는 상황이죠.
이에 일본은 러시아와는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 비상식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조선에게 잘했던 방법, 겁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긴박합니다.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니까요. 겁주는 것만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겁을 넘어서서 바로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이고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일본은 깡패들을 시켜서 명성황후 민비를 죽이고 시체를 마당에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체를 화장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만 조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시체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가 잠깐 바꾸던 사람들을 다시 자기 사람들로 바꾸고 개혁을 합니다. 바로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고요. 양력을 사용하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정두법을 시행하고 단발령을 실시하는 거죠. 이게 가보 3차 개혁입니다. 네, 정두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력은 일본이 양력을 시행 중이어서 똑같이 맞춘 거고요. 그래야 편하겠죠. 편지 보낼 때도 우리는 4월 20일 날 보냈는데 4월 21일 날 도착할 줄 알았는데 조선은 음력이어서 3월 달이에요. 아주 헷갈리겠죠. 네.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을 이제 그만 좀 섬겨라. 중국은 이제 옛날 중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단발령은요. 효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를 잘라서 충과 효를 모두 없애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배웠던 교육 입국 조속, 근대적 교육 개혁과 좀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일본은 나쁜 애들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가보 개혁의 의의와 한계점이 나옵니다. 추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잠깐 책 위에 그림 좀 보겠습니다. 조선이 아주 불쌍하게 밟히고 있네요. 네, 옆에는 명성황후 장례식 모습이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관파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실시되면서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충, 을미사변, 충이 사라졌죠. 단발령, 효가 사라졌죠. 유생,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신념이 송두리째에 무너졌죠. 그래서 일본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의병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은 고종의 대처가 나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말이 피신이지 도망간 거예요. 일본이 잠깐 고종을 놓쳐버린 결과였습니다. 아간파천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가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이모군란 그리고 갑심정변을 누가 정리해 줬었어요? 그 나라 조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파천으로 고종을 보호해 주던 러시아 그냥 보호해 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엄청 많이 뜯어갑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은. 그런데 러시아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 나오죠.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광산 채굴권. 여기 뒤에 산이 뭐 있나요? 뒤에 무슨 산이 있을까요? 산에서 금을 캐간다고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금을 캐가면서 세금으로 100분의 1? 그 정도 세금으로 내고 가요. 아주 땡큐죠. 땡큐죠. 산림 벌채권, 나무를 베어갑니다. 그리고 100개 베어가면 하나 줍니다. 아주 좋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걸 다 줘버립니다. 조선에서. 이게 가장 많이 빼앗길 때가 아관, 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였어요. 네, 아까 질문에 대한 답 바로 최혜국 대우 때문입니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교과서 아래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고종의 이 행동 잘한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과제 마지막 질문에다가 적어주세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적어도 됩니다. 그 질문 있죠? 수업에 관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 거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끝까지 수업을 듣는 친구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끝내기 전에 사진 하나 보죠. 동물들이 잠자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귀여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 귀엽죠? 네,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과제 풀고요. 네, 고생했습니다.